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 설계의 후반부로 실험 설계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의 유형에는 진 실험 설계라고 하는 순수 실험 설계가 있고, 준 실험 설계라고 하는 유사 실험 설계도 있고,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 전 실험 설계도 있습니다. 물론 주된 출제는 당연히 진 실험 설계를 중심으로 준 실험 설계가 출제가 되지만, 전 실험 설계도 다루는 젊은 학자들이 있어서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200문제 중에 2문항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즉 조사론에서 한 문제, 또 실천, 2교시 실천 교과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단일사례 연구 설계가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실험 설계, 우리가 따져본다면 실험 설계의 기본 계율을 보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줄여서 결국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인과관계 규명의 절차를 실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께 길게 않겠습니까? 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독립변이를 가미하는 실험 집단과 연구 집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림도 봤죠. 실험 집단과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은 연구 집단, 통제 집단은 비교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쓰기할까요? 연구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은 비교 목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실험이 이루어지는 3대 전제 조건, 3번이니까 3대 전제 조건. 그래서 전제 조건에서 시간적 선행성, 동시 변화성이라는 공변성,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경쟁가설 배제 또는 비허위적 관계성이라고 해서 조작, 비교, 통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작, 비교, 통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 3대 전제 조건, 인과관계 규명의 3대 조건 또는 실험 설계의 3대 추론 요건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의 모집단이 있으면, 이렇게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을 두 개로, 이렇게 모집단 A가 있을 때 이 A를 AA와 AB로 이렇게 나누고, AA와 AB로 나눴을 적에는 어느 것이 실험 집단이고 어느 것이 통제 집단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무작위로 할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위로 할당한 것을 보여주려면 여기다가 대문자 R을 쓰면 된다고 그랬지요. 랜덤이란 단어를 쓰면 무작위 배정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이 AA와 AB에다가, 만약에 이때 AB에다가 X, 라지 X를 쓰면 독립변수를 가미하면, 실험을 가미하면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여기를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AA는 이때부터 그냥 통제 집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AA와 AB, X를 비교함으로써 X의 영향력이 어떤지, X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확인하는 것을 실험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것을 지금 복습해 본 겁니다. 이때 여기를 R로 설명을 했다면, AA와 AB를 R로 했다면 이것을 독립변인 X가 가미되기 전에는 어떠한 요인, 위생변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순수한 실험이었다라고 해서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다면 준 실험 설계, 모습은 준 실험 설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수 R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R이 있느냐
있으면, 즉 무작위 배정이란 단어가 붙으면 순수 실험 설계, 없으면 유사 실험 설계, 있으면 진 실험 설계, 없으면 준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험의 원칙인데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마지막에 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귀속에 같이 간직하셨다가 교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 유형 먼저 진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는 당연히 3대 전제 조건, 3대 전제 조건과 무작위 할당이라고 무작위 배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진 실험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실험 설계의 조건인 3대 전제 조건과 무작위 할당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진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진 실험 설계의 유형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그리고 요인 설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도 B급이지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통제 집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제 집단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 집단으로 그걸 굳이 통제 집단 또는 통정 집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비교 목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 통제 집단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비교 집단이라고 부른다고도 우리가 적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유형으로서는 유형 4가지. 그런데 여기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있고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가 있는 사실은 통제집단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전 사후검사 설계도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처럼 자 먼저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통제집단 먼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보면 여기 R이 있잖아요.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배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실험 설계에서만 나오는 아주 고유한 이런 부호가 되겠어요. 랜덤 무작위 할당을 해놓고 하는 거죠. 랜덤. 그리고 나서 무작위 할당을 한 다음에 어느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 할당을 했을 때는 어느 게 실험 집단이고 어느 게 통제 집단인지 몰랐는데 X라고 하는 독립 실험 처치, 독립 변이를 가미하는 순간부터 이 집단, 위에 있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전검사 없이 사후검사만 실시하게 된다면 여기 사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된다. 왜냐하면 사전검사 하는 거 보면 사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데 역사 요인이나 성숙 요인이나 통계적 효교 요인 등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검사로 인한 영향력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검사의 영향력, 테스트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2번, 3번에 특히 중요 표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여기도 역시 진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R, 무작위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있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이 있습니다. R이 붙어있는 순간 순수 실험 설계, 진짜 실험 설계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먼저 무작위 할당한 다음에 진정 무작위 할당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여기 사전검사, 무작위 할당의 여부, 실험 집단인지 통제 집단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두 집단이 무작위 할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사전검사라 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독립변이 가미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호칭하고 나머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호칭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독립변인이 가미된 실험 집단은 기존의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X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통제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사후검사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전적 설계로 무작위로 통해서 선정된 두 집단에 대하여 달고 있지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조작을 가고 이 조작이라는 것이 독립변이죠. 통제 집단에는 실험 처치를 하지 않은 설계이다.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방법은 실험 처치가 개입되기 전에
실험 집단과 실험 처치가 개입되기 전에, 이 말은 실험을 하기 전에 또는 독립변이 있는 X를 가미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태가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해 본다. 이게 바로 사전검사지요. 사전검사. 검사를 볼 수 있으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의 검사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것도 해서 2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되겠어요. 여기 솔로몬 4집단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두 설계를 합쳐서 집단을 4개로 나누어서 검사하는 실시하는 설계를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전적 실험 설계와 고전적 실험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를 후보나 이 고전적 설계를 사전 사후 검사, 소위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를 혼합한 것이다. 사원학원이다. 그래서 4개의 집단, 4개로 집단을 분류해서 4개로 집단을 분류해서 진행하는 설계를 바로 이렇게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전검사가 특별한 효과를 야기한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보다, 장점으로 그 어떤 방법보다 철저하게 유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두 집단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통제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정과 관리가 어렵고 비경제적이다. 비경제적인 것은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경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물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인 설계가 됩니다. 요인 설계는 따로 나온 적은 없지만 중요한 규절은 뭐냐면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원인 변수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다수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동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이때 사용하는 설계를 요인 설계라고 한다. 여기까지 너무나 깊숙이 조사 방법론 전문가처럼 갈 건 아니고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진 유생 변수 말고 다수의 독립 변수가 존재할 때, 다수의 독립 변수, 다수의 원인 변수가 존재할 때 사용하는 이런 그 실험 설계는 요인 설계라고 한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준실험 설계를 보겠습니다. 준실험 설계는 모습은 실험 설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모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중에 하나의 집단에는 독립 변수를 가미하고 나타난 변화를 산출하고 또 하나의 집단은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그대로 독립 변수를 가미한 집단과 비교하는 순간에 같이 동원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유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은 문제는 2개의 집단으로 나눌 때 앞에다 R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랜덤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준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등하게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또는 무작위 배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 집단과 유사한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설계를 이렇게 준실험 설계. 모습은 그림은 같은데 어떤 점에 다르다? 무작위 배정이 없다는 거. 아니면 무작위 배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실험 설계 같은데 순수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는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 이질 통제 집단 설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단순 시계열 설계, 복합 시계열 설계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이질 통제 집단 설계 교재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R이 없습니다. R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R이라고는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에서 나오는데 무작위 할당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두 집단을 나눌 적에 5원과 3를 두 집단으로 나눌 적에 무작위 할당이 아니었었다. R이 있었으면 무작위 할당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었다는 전제를 다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변이를 가미한 그 결과와 그냥 그 본래 처음에 나눴던 집단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그 집단을 비교해서 X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른, 왜냐하면 이 두 집단은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집단이죠. O1과 O3는 이질적 통제 집단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서 비동일 통제 집단. 영어 자체가 non-equivalent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 읽어보니 그렇지만 이질적 통제 집단은 이렇게 비동일적 통제 집단 설계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읽기 싫습니다만. 그래서 이 번역의가 그러니까 출제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C계열 설계가 되겠어요. 여기 C계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C계열 설계, C계열은 단순 C계열 설계, 복합적 C계열 설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C계열 설계, 우리가 보는 실험 설계는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이를 가미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이런 실험 집단, 연구 집단과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통제 집단의 두 집단 비교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C계열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에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으로 한 집단을 선택해서 개입 전후에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개입 전후의 점수나 경향을 비교하는 이 조사를 C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의 집단만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특히 인간 집단들이 그렇죠. 인간 집단을 어떻다라고 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인간이나 인간 집단을 비교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3번에서 5번 정도를 먼저 일정 간격, 가능하면 일정 간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단에다가 독립변이를 가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앞에서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했던 횟수나 그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의 또 검사를 합니다.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했던 3번에서 5번 정도의 사전 검사는 마치 본래 상태에서 검사와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치 통제 집단 사전 검사와 유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했던 3번에서 5번 사이의 검사는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한 검사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에 대한 검사와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으로 하지만 두 집단 비교는 마치 통제 집단과 다음에 독립변이 가미하고 실험 집단의 비교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실험 집단이라고, 실험 조사라고 하는 것은 통제 집단이 있어서 두 집단 비교가 이루어지지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즉 통제 집단을 분류할 수가 없어서 하나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마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연구처럼 만들어가는 것을 이처럼 C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C계열 설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자료를 통해 실험 변수, 실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동일 간격과 동일 횟수의 측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방법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입 전후의 여러 시점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에 쓰는 것이 C계열 설계다. 그러면 C계열 설계에 보면은 먼저 C계열 설계라고 해서는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없잖아요. 단지 의미가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했던 검사는 마치 통계 집단에 대한 검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고 독립변이 가미된 이후에 하는 동일 횟수나 동일 간격으로 했던 검사는 실험 집단에 대한 검사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두
이 시간 간격을 둔 두 검사는 결국에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 간 실험 집단의 결과 비교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치 실험과 같은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시계열 설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좀 올라가 볼까요? 실험 설계, 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또 나와 있죠. 조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계 나눌 수 없는 경우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실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정치 합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입점의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자료를 통하여 실험 변수, 독립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독립 변이를 감액에 있던 여러 차례의 검사로 인한 그 잔상, 기억력으로 인하여 사후검사에 독립 변수가 가미된 이후의 검사에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검사 효과, 역시 테스트 효과라고 이렇게 테스트 이펙트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통계 집단이 없기 때문에 종속 변수의 변화가 역사 요인이나 회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테스트 효과나 역사 효과나 또는 뭐 회귀 효과나 이런 소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어쨌든 순수 실험 설계와는 달리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는 당연히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배제하는 힘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사전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유의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그래서 여기 통계 집단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앞에 나왔죠. 여기 6번, 8번, 9번, 10번에 좀 더 중요 표시하시고 한 번 더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복수 시계열 설계. 앞에는 단순 시계열 설계를 한다면 복수 시계열 설계는 개념만. 복수 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가 여기 보면은 비동일 또는 이질적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의 확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순 시계열 설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시계열 설계 또는 단순 시계열 설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슷한 특성을 지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말하자면 통제 집단이 없을 때 단순 시계열 설계를 하는데 복수 시계열 설계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단순 시계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슷한 성격을 가진 통제 집단을 임으로 설정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복수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복수 시계열 설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프리란 단어가 있죠. 전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또는 뭐 비실험 설계, 영어 번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 집단이요, 통계 집단이 없고 연구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 어렵고 또 실험 대상을 무작위할 수도 없는 이런 설계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나 유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거의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라고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의 종류에는 원시 실험, 전실험 설계의 종류에는 이렇게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뭐 일회 사례 연구, 뭐 내용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는가 하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고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먼저 나와 있죠. 일회 사례 연구 그냥 줄만 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실험 설계는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단일 집단을 사건 뒤에 한 번만 관찰하는 방식. 대부분의 사유실험은 단일집. 왜냐하면 사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사유현상은 인간들이, 복수의 인간들이 만드는 사유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 뒤에 한 번만 관찰하는 방식이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로서 사유 현상에서 주로 나옵니다. 다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있습니다. 단일 집단에 대해 실험 처리 전후를 측정한 뒤 이를 비교하는 방식. 그걸 그냥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고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여기가 이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대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 변수를 조작하는 집단,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집단, 이것은 통제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한 후 사후 측정 결과의 차이로 실험 변수 조작 효과를 마치 여기 보면은 무작위 할당만 없다, 밑에 나와 있죠. 무작위 할당이 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지 아닌지도 그조차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유사한 것이 이질 집단, 왜냐하면 이질 집단이란 말을 이렇게 굳이 쓰는 것은 여기 뭐냐면 무작위 할당이 되지 않아서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질 집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형적으로는 실험 대상을 두 집단 비교까지 걸어가는데 문제는 두 집단이 즉 실험 변수를 조작한 집단과 그러지 않은 집단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유형이나 과정은 마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처럼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말고도 우리가 물론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앞에서 준실험 설계 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 책에서 그냥 시계열 설계라고 했지만 단순 시계열 설계처럼 통제 집단이 없이도 시간 간격을 두고 비교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하는 단순 시계열 설계도 있지만 통제 집단이 없는 설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실험 설계도 통제 집단을 분류할 수 없고 하는 경우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하는 조사 설계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설계 또는 조사를 연구라고 하니까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이렇게 해보시면 직면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적용한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가능하면 즉각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절로 오면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에 목적을 두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적 유예가 여기는 수월한 조사 설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한 이유,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실천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모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 현장에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그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그 설계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단일 대상이 하나인 조사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단일 사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단일 사례의 목적 나와 있죠. 단일 사례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일 사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제 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여기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실험 통제 집단이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험 설계는 가능하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준실험 설계 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사회복지사 좀 똑같아요. 실천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통계적 지식이 없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 보면은 여기는 뭐 교재 판상 그랬지만 경험적 절차,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이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개입의 효과를 즉각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적 절차, 일련의 경험적 절차를 이끌어갑니다. 개입 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복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또 단일 평가 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제를 가지고 이용한다.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제. 이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꼭 어떤 클라이언트, 개인 클라이언트이라고 하는 가족만을 그냥 가족,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 사이도 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개입 전후의 단계 명확화와 비교. 보통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개입 전 단계는 기초전 단계 A라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연구 보고서를 할 때 대문자 A는 개입 전 단계, 대문자 B는 개입 단계, 대입 국면, 개입 단계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하고 단계를 명확히 구분을 합니다. 단계를. 그래서 이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만 개입에 앞선 반복적 측정 또는 개입 있기 전의 단계를 그냥 A라고 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개입의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2번을, 3번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해서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복 측정. 앞에서 1번에서 적었으면 반복 측정이라는 특징도 있는 거지. 그 때문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가지고 경험적 절차 속에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계를 A와 B로 명확히 하고 비교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특성도 있습니다만 기타 특성 여기 보면은 단일사례 연구소는 통제 집단이 없어도 단일 대상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설정한 것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개입 효과를 관찰 분석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즉각 또는 현장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행 등에 대한 개입 효과를 관찰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시계열적으로도 반복 측정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도 반복 측정할 수 있다. 개입 중에 개입 수준과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단일사례 설계의 장점 아직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공동 참여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즉각 확인이기 때문에 즉각 확인이라고는 평가 및 피드백을 우리가 즉각 확인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할 수 있고 실천 지식을 정립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단점도 있으나 일반화는 어렵죠. 일반화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개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 어떤 사례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의적,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보내면 그러므로 유의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을. 그러나 실천 현장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에는 적합하지만 한계는 있다. 이런 거 봐주시고. 다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윤리적 문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인간을 가지고 논다는 소리도 들 수 있다. 가지고 노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실천 쪽에서 많이 나오죠. 단일 사례의 설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A, B가 마찬가지로 나왔죠. A, B 단일 사례 조사의 유형과 분석은 실천 2교시에 나오겠지만 A, B 설계도 있고 A, B, A 설계도 있고 B, A, B, A, B A, B, A, B 설계도 있고 P, A, B 설계도 있고 복수 기초선 설계. 다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도 합니다. 또 복수 요인 설계, 복수 기초선 설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A, B, C, D, A, B, C, D를 A, B, A, C 설계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 B 설계. A가 뭐예요? 기초선 단계죠. 기초선 현 상태에다가
개입을 해. B는 뭐예요? 개입을 한 거죠. 현 상태에 개입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AB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선과 개입의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설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측정하고 개입을 하며 이것을 기초선 주기 동안 반복 측정하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바로 AB 설계입니다. 그냥 개념만 보십니다. 다음에 AB 설계. AB 설계는 반전 설계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기초선 단계에다가 AB 설계를 실시하고 B를 실시하고 난 후 여긴 B를 개입을 한 다음에 개입을 중지하고 다시 개입을 하기 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 이후 다시 개입을 하는, 기초선 단계에 B하고 좀 쉰 다음에 쉰 그 상태를 A로 해서 또 다른 B를 하고 또 일정 쉰 다음에 그 상태를 또 A로 해서 B를 하고 AB라고 하죠. AB 이렇게 하는 단계를 AB 설계라고 합니다.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BAB 설계는 중요 표시하십니다. BAB 설계, B는 뭐예요? B는 개입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기초선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기초선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개입을 하지요. 남대문에 불이 났을 적에 자 본래 설계도 가져보세요. 본래 기초선이 어떤 단계를 보고 난 다음에 불을 끄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있는 실천 모델에 위기 개입 모델이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다면 위기 개입 모델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위기를 제거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제거하자? 그게 아니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AB 설계는 남대문 불이 났을 때 먼저 B부터 오고 불부터 끄고 어느 정도 화염이 소강된 상태에 그 상태를 A로 놓고 또 다른 B를 또 다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을 BAB 설계라고 합니다. BAB 설계는 읽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 모델은 위기 개입 모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 않고 시험 직전 12월 한 중순경에 시작한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먼저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부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시험 드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을 보내는데 개수가 모자래. 많은 사람들이 BAB 설계를 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오면 안 돼라는 건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기로 해서 한겨울을 보내기로 했다면 올 겨울만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존경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BAB 설계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ABCD 설계 또는 ABC 하나의 기초선에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D라고 하는 E라고 하는 다양한 개입 방법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하나의 기초선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라는 공부도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수의 다른 개입 방법을 도입해보는 여기 하나의 기초선에 복수의 다른 방법을 개입해서 도입시켜보는 이런 방법을 ABCD 또는 ABAC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개입 방법을, 이건 하나의 개입을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접목시키는, 세팅하는 이런 방법을 바로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입 방법을 여러 개의 기초선에 접목시켜서 어디와 합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접근을 복수 기초선 설계. 하나의 개입 방법을 여러 개의 사항에 또는 상황에 접목시켜보는 방법을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명의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같은 장소,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같은 개입을 하였을 때, 두 명의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같은 개입을 하였을 때 효과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 등을 다중 기초선 또는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천 2교시에서는 보통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유형이 주로 출제가 되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유형보다는 유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걸 가지고 출제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 설계, 다양한 것이 있지만 실험 설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그런가 하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까지 봤습니다. 좀 심화학습으로 출제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자료를 분석하는 평가 방법으로서는 좀 이런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게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소위 실질적인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출제된 적은 있으나 여기는 제가 버리도록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 이 영역은 버려도 서운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험 설계의 두 번째 영역으로 실험 설계의 유형,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그리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실험 설계에서 나오는 것이 200문제 중에 적어도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4문제 가까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진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